너도 이거 어떡해? 이거 편집해야겠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부끄러운 생각 안 하는 게 스포츠 토크의 킹 스토킹.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용범입니다. 오늘도 심창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심창 해설위원의 환갑잔치까지는 아니지만 18연패 탈출 10주년 행사를 하고 저희가 첫 녹화를 갖게 됐어요. 10주년 해본 소감이 어떠셨나요? 그게 뭐라고 사실 무슨 뜻깊은 날도 아닌데 이렇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해주셔서 뭐 저한테는 뭐 18연패를 했지만 영광의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8연패는 상처지만 탈출은 상처 아니죠? 반창고 같은 거지. 영광이지 네. 무조건. 자, 오늘 그러면 게스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심창 해설위원이 작업에 들어갔었던 분인데 출연이 계속 안 되다가 드디어 스토킹 출연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전 롯데자이언츠 이정민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팬들한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롯데에서 시작해서 이제 롯데에서 은퇴를 한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최근 근황 좀 또 알려주세요. 은퇴를 하고 나서 롯데 코치로도 활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뭐 작은 야구 아카데미처럼 하나 이렇게 오픈을 해서 애기들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어디서 하고 계시고 이름이 뭔가요? 그거 얘기해줘야 돼요. 네. 아직 그거는 비공개로 지금. 진짜요? 그만큼 잘 돼요? 한 1000명 돼요? 정보를 거절하신 분은 또 처음이에요. 지금 약간 이제 조금 키워 나가는 단계라 가지고 좀 더 이제 좀 확실하게 좀 커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새롭게 홍보해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는 롯데 몇 년 계셨죠? 선수만 한 17년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코치까지 하면은 거의 한 19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그러면 롯데 그 10년 근속하면 받는 거 이런 거 다 받으셨나요? 저는 이제 받을 수 있는 걸 다 받고 나왔죠. 원래는 목걸이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금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 10년 전 그 단가로 이제 이렇게 맞춰주더라고요. 진짜 쪼잔하다. 나 이것도 처음 이제 듣네. 원래 금으로 줬어야 되는데 네. 이제 너무 이제 단가 거의 2배 이상이 뛰어버리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하면 타산이 안 맞다고 이제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 10년 전 그때 선배들 그 금 시대로 그렇게 딱 받았어. 지난해부터 사실 심창 해설위원이 이정민 선수 모시겠다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출연이 성사되는데 왜 그동안 거절하셨던 건가요? 그게 그거 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구단 눈치 보느라고 코치에서 구단에서 별로 싫어한다. 나 구단에 잘 보여야 된다. 근데 그 연락이 왔더라고요. 처음에 솔직히 고민이 많이 나고 솔직히 나오고 싶었는데 좀 약간 눈치 아닌 눈치 약간 이렇게 또 보이고 그래가지고 약간 계속 고사하다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냥 프리니까 이제 아무런 뭐 제재도 없고 자영업자니까 이제 그것도 수찬이 그나마 찾아줘가지고 그렇게 나오고. 아니 누가 그렇게 눈치를 준 거예요, 롯데에서? 모르겠습니다. 스토킹이라고 하는 저희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나요? 솔직히 얘기는 들었었는데 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한 번도? 네. 그러니까 봐야지 하는데 이상하게 그냥 얘기만 듣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찾아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심창 해설위원이라면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친분이 그럼 있으신 건가요? 그냥 처음 이렇게 팀에 왔을 때부터 별로 그냥 뭐 낯가리는 것도 없고 뭐 거리낌도 없고 그냥 와가지고 형 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막 자기 왔는데 운동도 안 시켜주고 뭐 이러더라. 아니 그러면 친해진 계기도 특별히 없이 오자마자 이렇게 먼저 다가와서 이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처음에 이정민 선수한테 그렇게 편하게 다가가요? 정민이 형이 좀 프리해. 되게 막 꼰대스럽지도 않고 굉장히 좀 프리한 스타일? 후배들한테도 편안하게 좀 다가갈 수 있는 형? 그게 굉장히 좀 편했죠. 두 분 다 대표적인 KBO의 미남 투수들인데 솔직히 누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냐? 심창 해설위원부터. 이거 외모로. 이러면 또 두 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이 노선이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래도 저는 그냥 평범하고 정민이 형 약간 찐해. 약간 아랍 중동 미남. 이정민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 수찬이 처음부터 되게 잘생긴 친구구나 생각했고 이거는 솔직하게 지금도 얘기하는 거지만 한 번도 내가 잘생겼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이거는 팩트입니다. 근데 잘생긴 사람 둘이서 이런 얘기니까 되게 별로다. 방송에서 최근에 이제 심창 해설위원이 참 많은 프로그램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보는 심창 해설위원 평소랑 다르다? 혹은 뭐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수찬이를 생각하는 거 약간 좀
방송이랑 실제랑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 오, 달라요. 진짜요? 근데 방송을 내가 봤을 때 못 봤어. 유튜브도 안 보는데 무슨 방송을 봐요? 아니 그왜 베이스볼 토너 이런 거 보잖아, 해설하는 거. 네. 그러니까 항상 좀 이렇게 위트가 있으니까 항상 웃기고 재밌는 친구인데 이렇게 되게 진지한 모습 나는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해설위원으로서. 네. 왜냐면 또 나한테는 후배니까 항상 까불까불한 모습인데 이렇게 진지한 걸 보니까 나는 좀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예능 나온 것도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못 봤어. 네, 내가 봤을 때. 저는 애기들을 가르치고 들어간 시간대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면서 좀 볼 거 했는데 운전하고 온다고. 아, 또 부산에서 또 여러분들 스토킹 구독자분들을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와 진짜 부산에서 오신 거예요? 네네. 와 대단하다. 자 이렇게 오프닝 토크 함께 해봤습니다. 긴장이라든지 마음 편해지셨죠? 네. 이제 약간 불편하실 수 있어요. 다음 순서가 독한 프로필입니다. 자 이정민 선수의 일대기를 저희가 이렇게 간략하게 쭉쭉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독한 프로필을 못 봤으니까 모르겠다, 형은. 모르겠죠. 이름 이정민, 1979년 3월 2일생 맞습니까? 네. 네. 2002년 롯데자이언츠 1차 지명입니다. 동아대 재학 시절 프로야구단 스카우트보다 연예기획사 스카우트의 눈에 먼저 띄며 배우 제안을 받았다는 썰이 있을 만큼 조각상 같은 외모의 소유자, 실력 역시 외모 못지않아 2001년 전국대학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연장 19회까지 가는 혈투 수속 무려 14와 3분의 2이닝 197구라는 전설적인 역투를 펼쳤던 이정민. 이 대활약을 바탕으로 2002년 1차 지명으로 롯데자이언츠의 유니폼을 입게 되는데요. 총망받던 우왕강속구 신인 투수는 입단 2년 만에 야구계를 넘어 대한민국 전역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바로 2003년 10월 2일 대한민국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 페이지를 장식한 그날, 바로 홈런왕 이승엽에게 아시아 최다 56호 홈런을 허용한 허용 투수로 등극한 것인데요. 하지만 많은 야구 팬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날의 승리팀은 삼성이 아닌 롯데였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승리 투수는 이정민, 바로 데뷔 첫 선발승이었습니다. 이 충격의 한 방을 극복하고 2005년부터 롯데 불펜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그는 또 하나의 대기록을 탄생시키는데요. 2010년 기아전 3회에만 3개 피홈런을 맞은 이재군 대신 마운드에 올랐으나 자신의 이용규에게 말루퍼를 허용하며 전 세계 최초 한 이닝 팀 사이클링 홈런 한 쌍홈을 완성합니다. 하지만 늘 허용만 했던 투수는 아니었습니다. KBO 역대 7번째로 공 하나로 승리 투수 등극. 2012년엔 깜짝 선발로 등판해 8이닝 1실점 생애 최고의 피칭을 선보이며 팀의 시즌 56번째 승리를 안겨주기도 했고요. KBO 최초 200안타를 앞둔 서건창을 상대로는 피하지 않는 정면 승부를 펼쳐 유격수 뜬공을 유도, 허용 투수 꼬리패를 떼고 브로갑, 저지갑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엔 레일리, 린드블럼에 이어 팀 투수 WAR 3위에 오르며 노익장을 과시했는데요. 이듬해 데뷔 15년 만에 첫 억대 연봉을 시집하며 분위기 있게 기량이 만개하는 듯 했지만 지난해와 같은 활약을 이어가지 못하며 팔꿈치 수술과 함께 2018년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17년 야구 인성 내내 그를 따라다닌 허용이라는 꼬리표. 하지만 그 단어는 불명예 수식어가 아닌 대기록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과 정면 승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제2의 인생. 혹시 모를 위기와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지금까지 보여줬던 정정당당한 모습으로 맞서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독한 프로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야. 아 이거 되게 좀 이상하다 느낌이. 왜요?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그랬었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17년이면 되게 긴 시간인데 그냥 되게 금방 갔다는 생각? 저희가 이렇게 프로필로 정리해봤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길게 네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게 야구를 언제 왜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거의 6학년 때 했었어요. 좀 늦게 하셨네요. 네, 많이 늦게 했어요. 6학년 한 4월달? 5월달? 네. 엄청 늦게 했네. 친구 따라 이제 친구가 그러니까 뭐 동네 야구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진짜 야구 후보가 있는 학교로 간 거예요. 근데 전학을 가신 거예요, 그럼? 네. 근데 다음 날 대회인데 그 팀에 선수가 없어가지고 그 팀은 무조건 한 명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얼떨결에 따라가서 그냥 야구를 한 거예요. 그냥. 그럼 야구를 언제부터 이렇게 재능이 있구나 내가 이런 걸 아신 거예요? 솔직히 딱 시작해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이 날라오는 게 조금 무서웠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요? 네, 2학년 거의 한 봄까지. 그렇죠. 왜냐면 6학년 네, 그러니까. 경력이 없다 보니까 공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이빙 캐치를 딱 하면서부터 이제 뭔가 좀 야구를 보는 눈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갑자기 다이빙 캐치를 성공하고 나서부터요? 그때부터는 좀 야구가 좀 이제 좀 재밌어지기 시작했죠. 그럼 야수를 하셨다는 네네네. 얘기인데 투수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본격적인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엄청 늦게 했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는 전부 다 투수가 안 된다고. 감독님도 그렇고 선배들도 그렇고 뭐 코치님도 그렇고 너는 투수 안 된다. 그 전에 포지션이 어디였어요? 나 그때는 없었네. 삼루수 지금 말도 못하는 거니까 바로 아시네요. 포지션이 없었네.
그때 외야서 어깨가 좋았으니까. 지어낸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진짜 산타스고. 근데 3루가 어떻게 먼저 나왔지? 아 3루는 중학교 때. 아, 중학교 예. 때. 아니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4년 경남중학교 시절에 롯데기 아마추어 야구대회에서 우수 투수상을 받으셨다면서요? 그때도 계기가 저희 팀의 투수가 정말 잘 던지는 선수 한 명 있었어요. 네. 근데 걔 한 명 갖고 야구가 안 되니까 그때 제가 감독님을 찾아갔어요. 나 투수하면 안 되겠냐고. 그 감독님도 왜 하고 싶냐고. 내가 해야 되겠다고. 왜 이러길래 아니 투수 한 명 다른 친구도 있었지만은 아니 자신 있고 잘 던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해보라고. 그 친구가 4이닝 던지면 뒤에 마무리 내가 하고. 그렇게 해서 우승을 했었죠. 그러면서 우수 투수상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근데 마무리를 다 그러니까 아예 점수 1점도 안 줬으니까. 그러면 투수 하겠다 말하고 그 대회까지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데요? 그래봐 한 달도 안 됐을걸요 아마. 한 달 만에 그럼 투수 연습해갖고 그렇게 되신 거예요? 이건 뭐 자랑이라고 하면은 알았어요. 중학교 때 이제 이게 대회 때 받을 수 있는 상은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야구를 늦게 했는데? 타격부터 투수까지. 아 진짜요? 최우 선수까지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받던 상을 그때 다 받고 이제 커서는 한 번도 못 받았으니까. 고등학교 때 투수한 것도 정말 이게 내가 무릎 다치면서 이제 타자 안 될 것 같다고. 네, 그렇게 해서 투수를 시작한 거예요. 전문적으로 한 건 고2 때부터. 그때 스승님을 되게 잘 만났죠 그때. 경남고등학교 시절 이제 인스트럭터라고 이제 그때 당시 천창호 코치님이라고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었는데 저를 거의 집중적으로 1대1로 맨투맨으로 거의 뭐 매일 잡고 시켰으니까. 프로로 가지 않으셨어요? 네네. 이유가 뭐였나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제일 좀 어려웠던 시절 고3 때 이제 제가 올라갈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야구가 정말 하기 싫었어. 근데 이제 2학년 때 이런 해놨던 그게 있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오는 콜들은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3 때 오히려 그게 안 좋았네요. 그렇죠. 뭐 계기가 나한테는 뭔가 왜 야구를 해야 되지 이런 계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놓고 있다가 대학교 가서 정신 차린 거죠. 그러면서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데 연예 기획사로부터 배우 제안을 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대학교가 거짓말이에요? 아니고 그거는 이제 승엽이 형한테 홈런 맞고 나서. 이승엽 선배한테 홈런 맞고 나서요? 맞고 나서 그때 이제 약간 뭐 정정당당 아까 이게 정치계에서 그런 이슈가 좀 붙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 MB 작가까지 만났었거든요. 진짜요? 네. 만나서 실망을 하셨겠죠 아무래도. 그때 배우였으면 지금 에러게 쪽에 좀 잘 나갔을 텐데. 저기 봐봐 사진. 네, 신인 때. 와 형. 진짜 잘생겼다. 나도 이 사진은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와 언제 쪽이야? 저게 신인 때 우리 진짜 롯데 재밌다. 유니폼이 저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학교를 갔어요. 네네. 운동선수에 야구도 잘 하고 거기다가 잘생겼어요. 그러면 인기가 엄청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옛날 얘기니까 인기는 모르겠고 이제 저는 약간 한 명만 만나는 스타일. 그러니까 대학교 4년인데 미팅을 한 번도 못 해봐요. 미팅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와 여기 미팅에 신도 계신데. 아니 진짜 그때 1학년 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네. 거의 졸업할 때까지 만났었으니까. 그럼 그때 지금 형수님이 아니지. 너무 이거 어떡해? 이거 편집해야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는 부끄러운 생각 안 하는 게. 그쵸. 그렇지. 한 명만 만나고 아니 한 명만 만났다길래 쭉 한 명만 만난 줄 알았지. 한 번 만나면 오래 만나는 타입. 알겠어요. 지금 형수님은 그 형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후회할 텐데. 왜? 이거 나가도 돼요? 나가도 되지. 알고 있어요. 와이프도. 대학 그럴 시절에 수 있지. 운동부 뭐 군기 세다 뭐 이런 거 네. 저희가 스토킹에서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맞아요. 이정민 선수는 대학 시절에 군기 어땠어요? 제가 후배들한테 아니 그 학교 자체가 후배였을 때도 그렇고. 제가 솔직히 2학년 때까지는 좀 이렇게 약간 분위기가 안 되면 항상 우리 집합에서 막 이렇게 잡히는 스타일이었으면은 내가 이제 3학년 될 때부터는 약간 좀 프리한 스타일. 아니면 반대로 내가 간용을 안 하다 보니까 내가 모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후배들은 저를 되게 어려워하는 애들이 없으니까. 대학교 4학년 때 기량이 확 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거의 저는 3학년 때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3학년 때. 운동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 동계 운동 한 3개월 정도를 하면은 같이 육상부러들이랑 훈련을 하고 오후에 날씨 따뜻할 때 야구를 하고 저녁에 수영을 가서 수영을 하고
갔다 오면 이제 야간 연습을 하고. 아 수영도 했었어요? 네, 학교에서 그냥 아예 계속 보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동계가 딱 끝났는데 갑자기 스피드가 140 한 초반 던진 게 한 47, 48 거의 한 7, 8kg 확 늘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야구가 더 재밌었죠. 아니 진짜 그래가지고 2001년 전국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14와 3분의 2이닝 동안 197구 이거 진행해요. 동국대.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길래 이렇게 된 건가요? 동국대랑 게임이었는데 네. 이제 제가 4회에 올라갔을 거예요. 4대4 동점 상황에 올라가지고 저랑 그때 당시 그 이대환 대환이랑 이제 같이 이제 대환이요. 15회까지 던지고 네. 와. 그리고 다음 날 넘어가서 다음날? 또 내가 이제 4이닝을 던지고 근데 저승관가 그 친구가 하여튼 누군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겼던 것 같아요. 경기가 다음 날로 넘어간 거예요. 네, 서스펜디드 가지고 첫 게임 하고 1시간 뒤에 바로 이제 한양대학교랑 4강전. 그때 당시 그리고 한양대를 잡는 팀이 아마 우리가 아마 2승 유일하게 아마 있었을 거야 아마. 맞아요. 내 한양대는 아무도 잡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 2001년 전국 야구 선수권 대회가 56회째였던 것도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그런 거. 이때부터 운명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2002년 1차 지명으로 롯데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1차 지명 딱 받은 기분이 어땠어요? 비하인드 얘기도 해도 돼요? 아 그럼요. 네. 1차 지명 봐서 좋았던 게 저는 오히려 약간 조금 언짢아했던 것 같아요. 왜요? LA 다저스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약간 좀 다른 팀을 가고 싶어요. 부산을 좀 떠나서 약간 좀 다른 지역으로 좀 LG. LG든 뭐 SK든 어디든. 왜 부산을 떠나고 싶으셨어요? 제가 고3 때 솔직히 롯데 약간 접촉 아닌 접촉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우선 지명을 3명을 뽑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네. 뽑겠다 했는데 나를 이제 안 뽑아준 거지. 고등학교 때. 그때 누구 뽑았어요? 김진수. 지금 두산 코치 김진수. 네, 포수. 그다음 승학이. 이승학. 이승학. 이승 뭐 정길인가? 마산고 나도 그 친구를 뽑았지. 그리고 이제 나한테 하는 말은 이제 계약금 없이 그냥 연습생으로 와라. 나는 안 가겠다고. 그래서 대학을 그래서 가게 그렇죠. 되신 거였군요. 그래서 롯데를 그때부터 아, 싫어했구나. 그래서? 롯데를 그때부터 싫어했구나. 아니 그래서 싫어했다는 게 좀 아니라 약간 컸구나. 그때 이제 3학년 겨울 끝나고 뭐 이제 뭐 다른 팀 스카우터 네. 그냥 롯데만 아닌 길 좀 빌고 있어라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들었기 때문에 아 제발 나를 안 뽑아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었지. 그때 그러면 1차 지명 딱 되고 계약금 얼마 줬어요? 그때 1억 8천? 1억 8천. 한 4개월 아마 그거 갖고 계약을 신랑이 많이 했을 걸. 왜냐면은 그때 당시 동기들이 뭐 조용준도 있었고 뭐 박용태, 조용준 강철민, 5억. 뭐 서승화 막 1차 지명이 서승화가 5억, 강철민 5억, 김민우 형이 3억, 3억 5천. 3억 5천, 내가 알기로. 용태기 형이 3억 3억 3천인가? 거의 다 그 상태에 된 거죠. 형 그러면은 그 형들에 비해 대학교 때 이 형이 진짜 이거였거든요. 근데 엄청 반이었네 형은. 당시 담당자가 했던 말도 기억나는 게 거기는 이제 서울이니까 물가가 비싸니까 여기는 부산은 그만큼 야근이 이렇게 진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진짜로요? 그것 때문에 한 3, 4개월 훈련을 못하고 이제 끌다가 연봉 포함해서 연 맞춰줄게. 그래서 계약을 한 거더라고. 진짜 입단 바로 직전 해에 롯데가 8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때부터 8888-577. 근데 그 암흑기 시절에 롯데자이언츠 팬분들 좀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분위기는 어땠어요? 팬들의 분위기? 팬심이 참 너무 좋았어요. 끝나도 괜찮다. 뭐 저도 괜찮다. 니네 내년 할 수 있어. 매년 그런 분위기였어요. 팬분들은? 네. 신인 때 최고 참이 누구였어요? 타자라 치면은 김은국 선배님, 박정수 선배님 이렇게 되죠. 박정태 선배님, 김웅 선배님. 그 투수로 치면은 가등현 선배님, 가등 코치님이 그지. 아니야 그렇게 기억이 되죠. 1년차 때 그러면서 8경기 나서서 3점대 평균 자책점 준수한 성적 거뒀습니다. 데뷔해서 첫 등판 때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솔직하게 안 나요. 진짜요? 그럴 줄 알았어요. 프로 데뷔 첫 등판도 기억 안 나요? 네. 나는 지금 선발밖에 기억 안 나는데. 그럴 줄 알았어. 난. 내가 기억하는 거는 시범 게임 때. 왜요? 왜요? 그때가 마산구장이었는데 하나랑 시합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하나 타자가 나오는데 첫 타자가 지금 장정훈 TV로 보던 사람이 진짜로 이렇게 이슈가 그러니까 왜냐면 홈런을 많이 넣었고 되게 유명한 분이었으니까. 근데 신인 때는 다들 이름 있는 이제 선수 보면 좀 신기해, 약간.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허용 투수 시즌 1입니다. 데뷔 2년차. 드디어 대한민국 전 국민이 롯데자이언츠 이정민이라는 투수의 이름을 알게 되는데 바로 이승엽 선수한테 56홈런을 허용한 그날입니다. 이 경기 많이 보셨었나요? 그 경기 때문에 이 앞전에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럴 수도 너무 있겠다. 커서? 네, 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야구 이 스타트가 된 지점은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한 4만 명씩, 5만 명씩 그런 게임 그 하다가 팬들 그걸 진짜 딱 하고 이제 지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약간 긴장감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때는 막 전부 다 잠자리채 들고 난리도 막 아니었죠. 난리였잖아. 난리도 진짜. 아니었죠. 지금 와서 내가 멘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나한테 그냥 한 게임이었기 때문에 크게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맞는 건 둘째 문제고 나한테는 데뷔 첫 선발이었고 나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크게 맞지 그렇지. 않았죠. 무조건 정면 승부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나 궁금한 게 그때 이제 경기 전에 선수들은 뭐라고 했어요? 나 홈런 맞으면 안 돼.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아니면은 저한테 솔직히 아무런 말도 안 했어요. 형은 신기록인 거 알고 올라갔죠? 홈런 맞으면 신기록이구나. 그렇지. 원래 내가 선발이 아니었어요. 원래 선배 형들이 그때 선발인데 네. 하필이면 그날 아프대. 그럴 수 있지 뭐. 형들이 갑자기 뭐 아플 뭐 수 있지. 그때 이제 김용철 그 감독 대행 이제 계셨는데 그분이 종민아 네가 할래? 그러니까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치. 저 하겠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러면 딱 이승엽 선수를 만나게 됐어요. 첫 상대할 때 어떤 느낌으로 상대하셨어요? 되게 어렵게 가고 싶었는데 사인이 되게 심플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그래서 몇 번을 흔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아닌데? 이러고 있는데 이제 맞은 거죠. 자세히 보시면 승엽이 형이 홈런을 치고 이렇게 돌아서 이제 홈을 들어와요. 네. 그때 호수가 이제 책임은 선배님인데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아예 딱 그냥 와. 야, 저 공 주웠네 누가. 그러네. 손 내밀고 있었네. 와. 정호는 야, 누가 보면 지금 한국 시리즈 우승했네 바로. 와. 근데 저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 줄 알아요? 이거 일부러 홈런 맞고 뭐 집을 받든 뭐 차를 받든 뭐가 있었다. 모종의 뭐가 있었다. 사실을 얘기해 주시죠. 네, 그래서 뭐 아니요, 솔직히 그때 여기에서 좀 밝혀주세요. 진짜. 아마 기사가 나올 거야. 아마 그 이승우 선수가 정명승부를 하면은 삼성에서 우리가 그때 그 SM 차가 나왔잖아요. 이걸 주겠다는 약간 그런 좀 있었어요. 그런 말. 정면 승부를 하면 승부를 하게 되면은. 예. 근데 그 해 공교롭게도 제가 그걸 차를 타고 있었거든요. 이거 홈런 맞기 전에 이미 타고 있었어요? SM5.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걸 내가 받은 걸로 알고. 네. 이게 딱 맞춰지네. 그렇죠. 근데 그 전부터 타고 있는 상황이었고. 승엽이 형이 그리고 이제 지바 롯데로 이제 갔잖아요. 캠프를 저도 같이 갔었어요. 이제 롯데에서 4명이 파견돼서 거기서 성엽이 형이 진짜로 뭐 하나 얘기해라.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그냥 형 추리닝 하나 달라고. 나이키 추리닝. 또 집에서 있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거 하나 받았었어. 그럼 추리닝 하나 받으신 거구나. 네, 그러면- 그게 그걸로 끝이었어요. 다 썰이었네. 그 뒤로 이제 형이랑 연락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심창 해설위원회에서 뭐 달라고 했을 것 같아. 너 현금 5억 2천. 너 현금 5억 2천 계좌 이체 안 하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이 경기가 데뷔 첫 선발승 경기였어요. 네네네. 와, 이건 몰랐다. 근데 그 뒤로 선발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진짜요? 그 다음 해부터 나도 선발을 좀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봤을 때는 너는 선발 안 된다고. 그냥 중간 투수 하라고. 그리고 그 뉴스에도 데뷔 첫 승 투수가 아니라 허용 투수로 나오면서 뭐 별명 허용 투수가 돼서 네. 뉴스에서도 뭐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승리했는데 선발승 투수였는데. 이건 좀 그렇다. 승리 투수인데 어떻게 저렇게 우울하게 네. 형님. 이때 좀 그래도 나한테는 소중한 데뷔 첫 선발승인데 좀 아쉽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쉽다는 생각도 없었고 솔직하게 그냥 정신이 없었어 솔직하게 그때는 그냥 친구들한테 전화 와서 막 놀림이나 받았지 뭐. 첫승 공이 있어요? 없을걸?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야, 저거는 진짜 근데 와 진짜 와. 나한테는 가장 값지고 뜻깊은 순간인데 완전 묻혀버린 거야. 완전 묻혔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감이 막 붙어서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불펜 이제 승리조로 이제 그때부터 계속 풀타임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던 투수였는데 네, 그 그렇죠. 이후에 인지도가 정말 많이 올라갔을 것 같거든요. 그때 이후에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아졌었네요. 지금도 있지 않을까요? 그때 당시에 저 홈런 맞는 장면이 진짜 계속 나왔어요. 진짜. 맞아. 애국가도 나올 거예요.
맞아. 애국 프로야구 시작하기 전에 애국가 하거든요. 거기 나와. 아 나는 그게 진짜 와. 거기 나와. 이것도 계속 맞아, 보다 맞아. 보니까 맞아. 나중에는 내가 애국가 하러 안 나가더라고. 프로에서 마지막 삼진 잡은 타자가 누군지 알고 계세요? 알까요 내가? 프로에서 마지막 삼진 잡은 타자가 이승엽 선수라는 사실. 진짜요? 아, 2017년. 오 진짜로? 그렇대요. 와난 기억 안 나는데. 마지막 삼진이 와. 이승엽 선수였대요. 2017년. 여기 작가님들이 이래요. 와. 잘. 나도 이거 몰랐어요. 마지막 삼진. 자, 허용투수 시즌 2 2010년 또 한 번 대기록의 희생양이 됩니다. 바로 기아전입니다. 홈런 네, 그렇죠. 말로. 한 이닝에 사실 홈런 3개 맞기 쉽지 않잖아요. 아니야. 그게 싫어. 맞을 수 있어. 왜? 아니 맞을 수 있는데 왜? 백투백투백의 주인공이시니까. 맞을 수 있지. 근데 저는 그게 이용규라서 더 충격했던 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건 좀 세다. 진짜. 기아 그건- 타자들이 그건 좀 한껏 세다. 달아오른 상태. 이전에 저희가 독감 프로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재곤 선수가 피홈런 3개를 맞고 만루 상황에서 이용규 선수의 타석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올르셨나요, 마운드에? 아니 진짜 홈런이라는 거 아예 의식을 안 했던 것 같아 솔직히. 어차피 워낙 좀 약간 작은 타자였고 장타를 치는 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야 근데 한 이닝에 그럼 이재곤 선수가 홈런 1점 세 개 홈런, 2점 홈런, 3점 홈런 맞고, 맞고. 그 이닝에 형이 올라가서 말로 홈런 맞은 거예요? 네. 야 이건 세다. 그러니까 나도 그거를. 이거는 진짜 세다. 근데 참 사이클링 기억을 못 하고 홈런. 있는 것도 참 신기한데. 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은 하는데 그렇게 크게 나한테는 와닿지 않았던 거죠. 그 기록이 전 세계 최초 한이닝 팀 사이클링 홈런인데 이게 전 기억이 세계 안 나요? 기록이에요. 전 세계 최초로 한 이닝에 1점, 2점, 3점 말로 이게 최초 기록이래요. 그 로스 감독님이니까 가능했던 거야. 그냥 어차피 선발 피지면 어차피 그냥 계속 던지게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홈런 타자한테 맞는 거랑은 네. 데미지가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갑자기 지금 입에 갑자기 그게 장면이 떠오르는데 네. 잘 친 것 같은데 보니까 배 짧게 잡고 몸쪽 그냥 높은 거 그냥 찍혀가지고. 그럼 두 분은 내 생에 가장 예상치 못한 피홈런 있으면 뭐예요? 심창 해설위원은? 아 나도 뭐 기억이 잘 안 나.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한 이닝에 홈런 3개 맞은 게 좀 기억이 많이 나지. 백투백투백. 나는 강종호한테 맞았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데? 사직에서 네. 종호 맥혔어요. 이렇게 하고 가는데 그게 넘어갔어. 와. 근데 그때 아마 스피드도 한 149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밀렸어. 근데 그게 넘어갔다니까. 그때가 그 반발력 센 야 건 맞아. 그때였나? 그때였던 거. 그때 공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네. 그거. 그때가 저도 되게 좀 황당했던. 이용규 교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아니 전 세계 최초 기록이었어요. 진짜 아직 전 많이 세계 했네. 최초. 별로 한 거 없을 것 같았는데. 이어서 해볼 이야기는 불허갑입니다. 또 하나 서건창 선수의 200안타 대기록 허용이 위기의 순간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56호 신기록 그리고 200안타 신기록 그 주인공이 모두 이정민 선수가 되는 게 아니냐 막 이런 화제가 굉장히 네네. 있었는데 알고 계셨었죠? 네, 200안타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의식은 안 했던 거 같아요. 나도 근데 보면 참 너무 단순했던 것 같아요. 그냥 본업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이 형은 내가 봤을 때 자기만 생각해. 상대방은 뭐라도 난 이제 상황이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아마 내가 넥센전이 좀 강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넥센전이 좀 많이 올라갔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냥 그리고 어차피 안 되면 볼 나오면 또 다음 하면 되니까. 이거 아마 볼인데 쳤을 걸 아마 욕심내가지고. 야 7대 6이네. 200안타 마이너스 1. 밸런스가 좋네 저때 형. 이때 딱 막아냈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진짜 뭐 아무 생각이 없어. 아니 막았다 이게 아니라 난 점수 안 줬으니까 됐다 이제 이렇게 내렸지. 기록 그 기록에 이런 건 대해서 신경 아예 안 쓰는군요. 그러니까 참 내가 봐도 좀 신기한 것 같아. 되게 쿨한 형이. 진짜. 아니 이게 진짜 선수 생활을 오래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뭐 비결이지 않았을까. 이제 또 전성기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04년까지 4년 연속 8위 기록했던 롯데가 2005년 5위로 순위를 상승합니다. 당시 이정민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때 2005년에 또 몇 경기 던지셨냐면 또 56경기를 맞아. 던지셨어요. 56하고 그거 뭐가 기억나, 있네. 그거 기억나네. 그러면서 6승 7패 4홀드 7세이브 3.8의 평균 자책점. 이때 기억나시나요? 2005년도. 그때 이닝이 거의 한
중간인데 한 90, 한 5인, 많이 96인이? 던지셨네. 예, 아마 중간에서만. 그때 민환이 형 아마 18승 만들어줄 때 아마 내가 맞고 뒤에 이제 장진이 형이 맞고. 이때 이렇게 성적이 좋았던 이유가 있었나요? 근데 그때부터 내가 이제 뭔가 이제 좀 마운드에서 좀 안정이 되고 뭔가 이제 던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자신이 많이 붙었을 때라서 그리고 또 그때 당시 감독님이 양상문 감독님인데 이제 괜찮으니까 자신 있게 던지라고 해서 많이 좀 밀어주셨죠 그때. 사실 5위는 가을야구 못 가던 시절이에요 이때. 예. 맞다. 그래도 어찌됐건 뭐 8개 팀 가운데 최하위를 하다가 5위가 됐어요. 이땐 네. 분위기가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는 아 우리 좀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분위기였다가 근데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 다음에 다시 떨어졌을걸요. 감독이 바뀌면서 다시 과거로 되돌아갔죠 이제. 그럼 근데 그해 저도 이제 정반기만 뛰고 이제 아예 시합을 안 나갔으니까 군대를 가야 된다는 이제 그것 때문에 아 전반기. 엔트리를 뺐죠 저를. 말씀하신 대로 2007년에 그러면서 상무에 입단을 했습니다. 네네. 상무에서 참 말씀드리기 그렇긴 한데 그래요? 오승환이 후배인데 상무에서 2군 오승환이라고 불렸대요. 아 진짜. 오승환 선수가 그 이정우 선수 후배인데 2군 오승환 이런 별명으로 불렸다는데 그때 야구를 나는 제일 재밌게 했던 거 상무에서 야구. 상무에서. 예. 그때 공 제일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 이게 이 군대 특성상 운동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운동만 하죠. 상무 말고 일반 공익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내가 상무를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랬어. 계속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내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가는 게 말 편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몸무게도 거의 한 7, 8kg가 더 찌고 네. 몸에 이제 근육이 많이 붙었어 그때부터. 매일 2년 동안 웨이트만 했던 것 같아. 그냥 저녁 먹고 한 10시까지는 뭐 3시간 동안은 아무 뭐 풀이니까 항상 웨이트장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복귀 후에 첫 경기에서도 기분 좋게 승리 투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기록이 나와요. KBO 역대 7번째 1구 승리 투수. 그러니까 공 하나 던지고 승리한 거예요. 당시 위기 상황 올라와서 병살 잡았는데 이때 기억하시나요? 네.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때 아마 1-3리에 부르고 나와서 현대랑 기억나요. 걔가 몸쪽이 약하니까 몸쪽 던져라 알겠다고. 근데 그게 몸쪽이 아니라 거의 가운데로 갔지 이제. 근데 이제 쳤는데 솔직히 타구가 안 보였어 솔직히 나는. 아 끝났다 했는데 이게 성환이 이루수 정면. 그래서 더블 플레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역전을 치고. 거저 먹었네. 그렇게 공 하나로 승리 투수가 그러니까 된 이제 거군요. 그때 로이스 감독도 아, 고생했다고 가서 쉬어라고 그냥. 역전 되자마자 바로. 저희 작가들이 또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반면 785일 2404구를 던지고도 무승 18패를 당한 투수도 있었는데 당시 그 투수를 지켜보면서 공 하나로 승리 투수가 됐었는데 같은 투수로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그런 투수가 있어? 사람이야? KBO에. 아 진짜? 그러니까요. 저는 그때 근데 진짜 약간 뒤에서 주워 먹는다고 해야 되나? 주워 먹는 거지 뭐. 그건 좀 많이 했던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어 선발 투수들이. 네, 형들이 일부러 막 아니 4월 한 달 동안 제가 중간에서 5승을 했었거든요. 그때 2005년도가 6년도 때? 2005년도 때. 근데 상황이 뭐 원아웃 2, 3루 한 점 차. 뭐 말루, 뭐 무사 1, 2루 막 그러니까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때 당시 양 감독님이 정말 좀 편하게 해주시려는 분인데 깔린 주자는 줘도 되니까 네 거라도 막아라. 그럼 나는 되게 편한 거지. 어차피 뭐 내 거만 안 좋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정말로 이거는 뭐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형들 건 다 주고 내 건 다 막아.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게 뭔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못해요. 그럼. 네, 근데 이상하게 줄 건 다 주더라고 이상하게. 근데 내 건 아니니까 이제 나는 내 건 안 오라고 형들이 별로 안 좋아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승하면은 막 커피를 하든지 약간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아예 형들이 너 하지 말라고 그냥. 감독님도 이제 그만하라고 너는. 근데 지금 나도 이거 보고 생각나는데 원아웃 잡고 승리 투수하고 뭐 투아웃 잡고 승리 이런 게 많았어. 나도 보면서 진짜 신기해서 와 어떻게 나도 저런 운이 한 번에 안 걸릴까. 그러니까요. 근데 네가 선발이었으니까. 아 근데 중간에도 나가고 막 했었거든. 중간에도 나간 적이 있는데 근데 승리가 그런 안 게 됐어요. 안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선발승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56호 홈런 허용안을 선발승 거두고 나서 다시 또 선발승 거두기까지 9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선발로 내정된 이유가 뭐였나요? 내가 기억이 맞다면 비가 아마 예정돼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때 당시 용훈이 형, 이용훈 선수 그때 성명이 형이 비 때문에 계속 밀리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그냥
그냥은 안 줬다. 어떻게 내가 내정됐는데 그날 비가 안 온 거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해요. 용훈이 형이 계속 비 때문에 밀리니까 안 오는 날 선발을 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로 들어간 거구나. 그러니까 2010년 8월 29일 날 말씀하신 대로 SK전 땜빵 선발 무려 3,254일 만에 선발승 거두게 되는데 이게 그냥 잘 던진 게 아니라 파장있는 실점이었어요. 네. 근데 원래 완봉 분위기였는데 9회 때 이제 쇼타임 이게 잡고 떨어졌는데 그게 안타로 나온 거예요. 뻘집 들어갔다 떨어졌는데. 네, 나는 그게 당연히 에라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딱 그냥 힘 빠지더라고 그냥. 프로 데뷔 후에 이렇게 많이 던진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8이닝 소화하고 이런 게 쉽지 않은 일 같거든요. 그때 당 내가 알기로는 7회까지 투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솔직히 그럼 완봉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드셨겠네요. 진짜 그 생각도 안 드셨어요? 완봉은 그래서 내가 뭐 8회 가서 의식을 한 거지 그 전까지는 그냥 뭐 갈 때까지 내가 막을게. 그러니까 8회 가서는 그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9회 때 올라갔을 때는 이제. 근데 딱 톱타자 그렇게 되고 있었더니 이제 힘들겠다. 왜냐면 그때 이제 아예 손톱도 아예 다 날라가서. 네. 손톱이 아예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잘 깨지는 편인데 이제 거기서 피가 나오고 있길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근데 아니나 그때 누구한테 최정한테 맞았나? 그래서 1점 주고 대현형으로 바뀌고 네. 형 프로에서 선발 몇 번 나왔어요? 한 4번? 5번? 왜냐면 난 대학교 때 형이 선발하는 것만 봤잖아요. 근데 프로에서 선발을 4번밖에 안 나간 건 좀 이건 좀 그렇다. 그 상무에서도 2년 동안 선발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복귀를 해서 선발로 좀 이렇게 많이 하고 왔으니까 해주세요 했더니 그때 당시 이제 소속 코치님이었을 거예요. 선발 그거 왜 힘든데 왜 하려고 그러냐고. 완벽한 형은 선발 타입인데.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기회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또 중간 투수들이 그렇게 강한 투수들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는 연투가 가능하니까 중간이 맞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선발 투수를 오래 하다가 중간으로 갑자기 하면 플랜이 아니죠. 계속 선발은 자기 플랜대로 가는데 갑자기 중간으로 뭐 공만 던지지. 그러니까 무조건 강하게만 강하게만 던지려고. 그게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3,254일 만에 선발승을 거두게 되는데 이 승리가 롯데가 거둔 시즌 56번째 승리였어요. 그래요? 걔 또 그렇게 맞춰줘? 와, 56이라는 형은 56회 전국 대학 야구 선수권 대회 2005년 56경기 등판 56홈런 56이랑 인연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백넘버를 잘못 선택했네 내가. 형 아카데미 56 베이스볼로 하자. 네? 안 되겠다 형. 이 경기 끝나고 아내분한테 보너스로 40만 원 받았다고. 예. 맞아요? 와 진짜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때 와이프가 인터뷰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내기를 했었어 솔직히. 무슨 얘기? 뭐 이닝당 뭐 얼마씩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내분이랑? 네. 와이프는 당연히 못할 거라 생각하고 그냥 해봐 했는데 그렇게 된 거죠. 아내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하셨나 봐요. 잘 던지면 이닝당 5만 원씩 보너스 준다, 용돈 준다. 맞아요. 맞나요? 네. 그럼 그 40만 원 받아서 뭐 하셨어요? 그걸 제가 기억을 할까요? 아니 이때 당시 하루 용돈이 10,000원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거의 돈 쓸 그게 없어다 보니까. 그치, 선수들은 없죠. 네. 저는 한 달 거의 30만 원? 네? 몇 년도에? 아니 거의 지금도 그래. 지금도? 왜냐면 이제 와이프 생각은 이제 아니 야구장 가면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는데. 그건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거 그냥 애들 뭐 밥 같이 먹는 거 외에는 뭐 딱히 그래서 내가 정민이 형한테 밥을 못 얻어 먹었나? 없었나? 한솥 도시락 한번 얻어 먹었나? 그리고 두 번째 전성기는 2016년입니다. 예. 무려 37살의 나이였는데 77경기에서 5승 2패 9홀드 2세이브 3.16의 평균 자책점이었어요. 이때 이렇게 전성기가 찾아온 이유가 뭐였나요? 준비 기간을 우리 동계 때 이제 준비 기간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처음으로 이제 뭐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밸런스도 좋아지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의지력이 생기다 보니까 난 그게 아마 저랑 맞지 않았을까. 그 이후로 은퇴 때까지 계속 그걸 했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내가 해야 된다는 뭔가 좀 그런 책임감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죠. 이제. 아니 그래도 그때 무려 5경기 연속 출장한 적도 있었는데 네. 이때가 8월 중순 한여름 근데 딱 지금 요맘때쯤이었어요. 네. 아니 안 힘드셨어요? 저는 재밌었어 솔직히. 그때 당시 이제 저랑 이제 한 해 위 대윤 형이 같이 있었는데 쉬라고 안 힘드냐고. 형 난 재밌는데 왜 했더니 이제 야 네가 그러니까 내가 좀 야 2016년도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이제 첫 억대 연봉 진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17년은 첫 억대 연봉 진입하는데 무려 15년 만에. 네. 억대 연봉이라는 게 또 상징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또 남달랐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야구를 하면서 이렇게 좀 내가 욕심을 좀 더 대고 뭔가 이제 막 그걸 가지려고 했으면은 분명히 뭐 분쟁도 났을 거고 막 이렇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거의 선수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구단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 거의 항상 그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고 성적이 너무 좋아서 너무 올라가니까 저도 약간 좀 당황했죠 솔직히. 이미 내가 이제 뭐 금액을 말하기 전에 이미 그냥 적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얼마에서 얼마로 된 거예요? 그때 당시 한 6,500에서 1억 5천? 와. 그냥 아, 감사합니다 하고 되게 그냥 그러고 나왔어 그냥. 그리고 와서 이제 딱 하는 말이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야 차 바꾸자. 근데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네. 사실 프로생활 내내 어떻게 보면은 뭐 기회도 기회입니다만 성적이 약간 좀 위아래가 있었기 네네네. 때문에 힘든 시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게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대신에 이제 2군 생활이 길어지니까 이제 거기서 뭔가 좀 회의감을 느꼈을 뿐인데 제가 보면은 그래도 2군에 있을 때보다 1군에 있을 때가 더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는 그만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먹었죠. 2012 시즌 앞두고 스프링 캠프 명단에서 제외됐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는 좀 충격받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구를 해서 거의 안 간 적이 없다가 이제 그때 당시 감독님이 아마 양승호 감독님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좀 고참들보다는 약간 어린 선수들 위주로 해서 이제 나도 이미 벌써 이제 벌써 고참인가?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저도 결혼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아기가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내가 실력으로 올라간다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더 운동을 더 많이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 시간이 더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만약 선수 생활이 좀 일찍 끝나게 된다면 뭘 해야 되나 뭘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시기를 잡는 데까지가 너무 나는 좀 많이 늦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년의 시즌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항상 이런 플랜을 하다가 이제 2016년 시즌을 끝나고 그때 목표를 잡은 게 솔직하게 45살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서 백넘버도 어떻게 보면 45번을 달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고. 진짜 45. 네, 그리고 이제 또 구단 분위기도 약간 이제 그때까지 너도 한번 해봐라 약간 이게 그런 분위기였고 근데 이제 딱 40살 딱 됐을 때 팔에서 이제 문제가 오더라고요. 이게 공을 던져서 온 게 아니라 그 배팅 치면서 원래 안 치는데 이상하게 배를 그냥 세게 치고 싶더라고요. 배팅 왜 쳤어요? 그냥 심심해서? 근데 아마 이제 그때 이제 나도 이제 프레스를 많이 받았겠지. 이제 1군도 콜업도 없고 그냥 아이스를 치길래 재밌겠다 해서 한번 쳤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신경이 눌리면서 이제 팔이 붓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은퇴를 한 거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뭐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서 차라리 못하는 게 오히려 더 미련 없이 그냥 떠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아내분도 사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한테는 표현을 잘 안 하는데 그냥 와이프도 약간 성격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합을 뭐 잘하든 못하든 항상 가면은 야구에 대해서는 얘기를 다 1도 안 해요. 심지어 아직도 야구 룰을 알아? 모를걸요 아마? 그냥 점수 많이 내면 이겼구나 그냥 이 정도? 아니면 아는데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 팔꿈치에 이제 좀 통증이 오면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네네. 수술하고 나서 결과가 좋지 않았었나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구단 측에서는 이제 이런 선수 쪽 말고는 이제 뭐 스텝으로 가서 이렇게 일을 배워보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라.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그 송승준 선수가 저한테 형 중국에서도 할 수 있는데 한번 형 그때 한참 가봐. 얘기 많았어, 맞아. 중국 얘기. 그때 기억난다. 중국에서 우리나라한테 네, 맞아요. 야구 쪽 그 지도자들 맞아, 보내달라고 맞아. 했을 때가 그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재활을 하고 난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나는 안 될 거라 내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내가 복귀를 한다 하도 그래봐 1, 2년이면 차라리 그냥 이렇게 코치 생활을 해서 경력을 빨리 쌓는 게 더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빨리 내가 이렇게 정리를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그냥 선수에 대한 미련을 빨리 없앴죠. 그냥. 은퇴식 해야죠. 형. 해줄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막 듣긴 했는데 그런 걸 뭐 바랄 생각도 없었고 솔직히 그냥 나는 그냥 이런 이렇게 야구를 하는 친구들에게 뭐 롤 모델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정말 건강하게 오래 할 수 있는 선수로 이렇게 남아서 좀 이렇게 그런 걸 좀 본받아서 애들이 운동을 좀 열심히 해서 좀 오래 할 수 있는 선수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은퇴 소식을 이제 가족들이랑 주변에 알렸을 때 반응은 어땠었나요? 솔직히 그때 와이프가 이제 육아휴직을 내고 거의 한국에 잘 없었어요. 아예 애기들이랑 그냥 한번 한 달 살기 이런 거 해보고 싶다고 그 어디 갔었지? 말레이시아? 거기 이제 가 있고 저는 이제 그때 수술 날을 잡고 이제 구단도 안 들어 이제 팀에도 안 들어가고 저 혼자서 이제 약간 그때가 제일 좀 방황했던 시절이었는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 비행기 티켓이 달라고 당장 들어오라고. 그 어디서 무슨 얘기 들으면 모르겠는데 너 밖에서 뭔 짓거리하고. 아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가 같이 들어와서 이제 수술하고 바로 구단으로 갔죠. 재활은 했어요? 재활을 못했지. 그러니까. 재활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 치유. 어차피 신경이 눌린 거라서 신경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옮겨놓고. 그 이후에 던져봤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지금 캐치볼 해보면 한 70m까지 나가던데. 오, 잘 던졌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뭐 사회인 야구 오라 그러는데 야구에 단 1도씩 미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아직 한 5년은 더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때 하면 몸이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야구를 좀 나이가 꽉 찰 때까지 한 사람들은 거짓 뭐 미련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아파서 이제 그만두게 되면 더 미련이 없고 그런 것 같아. 그럼 프로 생활 되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제일 행복했던 순간을 하나 딱 꼽아본다면 제일 기억에 남는 내 머릿속에 선수로서 내 모습. 그래도 제일 강렬했던 거는 그때 홈런 맞았을 때죠. 이제. 왜냐면은 충격과 이 감동이 같이 왔기 때문에 내가 줄 때까지는 기억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혼자 마운드에 섰을 때의 그 기분은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솔직히. 그래도 일단 결과가 나한테는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가 저한테는 제일 귀중한 첫 승이지 않았을까. 웃길 것 같아. 마운드에서 던지고 있는데 홈런 맞았다고 폭죽 터뜨리고 중단하고 난리 나고 막 행사 벌 펼쳐지고. 선발도 그냥 서 있어. 그냥. 승엽이 형은 저 앞에서 이제 인터뷰하면서 지금 서 있는 저 이정민 선수한테 뭐 감사드린다 이러고 나는 아직 2회 시합 중인데 지금 뭐지? 약간 난 그래서 나는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타석 때 맞추려고 했는데 안 맞아가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 첫 시작을 전력 분석원으로 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또 코치와 전력 분석 또 어떤 부분이 차이가 좀? 그러니까 야구를 그러니까 보는 이 관점이 약간 좀 달라지니까 또 다른 야구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서 내가 직접 경험해서 쌓는 이 야구 경험보다는 또 내 옆으로 사이드로 빠져서 이렇게 옆에서 본 야구를 보니까 또 야구를 보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몰랐던 그러니까 저 선수에 대한 이제 그 선수만 내가 파는 거죠 지금. 만약에 저 투수가 던지는 구질이라든지 뭐 성향 그리고 뭐 이 선수가 카운트별로 이렇게 그런 걸 계속 보다 보니까 저 선수의 습성만 좀 빨리 캐치를 해도 팀에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겠다. 그래서 팩트만 좀 찍어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기아전이랑 그때 당시 롯데랑 이제 0.5 뭐 반게임차로 뭐 가을 야구 간이 많이 이럴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 한동희 선수가 끝내기 칠 때예요. 기아랑. 동희 나가기 전에 불러가지고 무조건 직구만 던지니까 직구만 노리라고. 그러니까 초구 직구가 타이밍 맞았는데 파울이 됐어. 근데도 의심하지 마 무조건 직구니까 노리라고. 그게 맞아서 끝내기를 친 거죠. 짜릿하셨겠어요. 저는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이제 그 KT한테 이제 지는 바람에 탈락되긴 했는데 그게 정말로 저는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의심하지 마. 전력 분석하면서 그러면 뭐 분석하신 게 안 맞아서 예를 들어서 경기 놓치게 되거나 이랬던 아쉬움도 있었나요? 있어요. 그때 하나랑 할 때였는데 최진행 선수한테 이제 구승민 선수가 3런을 맞았는데 2점 차로 이기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최진행 선수가 일주일 동안 게임을 한 타석밖에 안 나왔어. 이거 뭐 어떻게 데이터가 없는데. 근데 이제 타격 파트에서는 왜 이걸 왜 얘기를 안 해줬냐. 그래서 내가 아니 일주일 동안 한 타석 나왔다고. 그리고 최진익 하면 모르겠냐고. 그리고 주자가 일루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럼 원스를 굳이 그럼 가운데 넣는 이유는 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땐 나한테 전화했어야죠. 서산의 심장 최진행을 잘 아는 선수는 나밖에 없는데.
아니 그래서 그걸 맞고 역전패를 당했죠.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 그때 내가 그때 분석했을 때 내가 11게임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8승 3패 했을걸요? 근데 2패는 그때가 두산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고 그리고 연패 끊을 때 LG전 할 때 그때 분석해서 이겼고 그래서 는 그거는 그냥 이상하게 그런 건 기억이 나네. 그 전력 분석 바깥쪽 여기 하나 라인 끝에 던지고 몸쪽 여기 뭐 이렇게 해라. 아니 내가 여기를 못 던지는데 무슨 여기 던져서 이거 하나 빼고 이렇게 하나 빼고 그치. 여기 던지. 아니, 내가 그 정도의 재고가 안 되는데. 맞아요. 그럼 코치를 거쳐서 지금 하고 계신 일까지 선수 뭐 전력 분석 여러 가지 일들 야구 쪽에서 많이 해보셨는데 뭐가 제일 어렵고 힘들었었나요? 그래도 선수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은데. 네. 선수 생활. 그냥 선수 생활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고 오로지 내가 그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항상 다음 날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바꿉니까요? 그건 뭐예요? 투수 교체하러 온 투수 코치에게 반항을 한 적이 있다고 이거는 이야기를 드리면 야 진짜 말할 수 있다 이거는. 2015년 7월 5일 투수 교체하려고 올라오자 염정석 코치한테 왜 바꿉니까 물어보고 내가 왜 내려가야 되는 불만의 표시를 했었고 당시 8회였고 김성배 선수가 말로해서 2실점 계속된 1사 2삼루에 이정민 선수 등판 왜 바꿉니까? 본래 터용 그리고 이후에 대타 나오자 이명우 선수로 교체가 됩니다. 그때 정확히 왜 바꿉니까라고 하신 게 맞나요? 바꾼다고 뭐라 한 게 아니라 어차피 저희가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투아웃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그냥 저 선에서 내가 마무리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내일 또 게임을 준비하려면 굳이 뜰 필요가 있을까? 약간 난 이런 이제 뉘앙스로 얘기한 건데 이게 진짜 이게 정말로 난 이렇게 이슈가 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학명 같은 느낌은 네, 아니었군요. 그게 아니에요. 네. 이거 왜 바꿔요? 약간 궁금해서 진짜. 네. 근데 나도 이제 실수한 게 가렸어야 되는데 그냥 궁금해서 아니 코치님 여기서 왜 바꿔요? 그냥 맞아요. 하면 되는데 네. 어차피 지고 있고 네, 저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거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렇지 않고 집에 왔는데 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뭐지? 했는데 이제 롯데 뭐 불펜에 뭐 불협화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게 뭐지? 약간 그리고 저는 아마 그리고 이건 내려갔을 걸요 아마. 아 진짜로. 그리고 그러면 아마 저 상황에 교체됐다고 막 뭐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이랬던 감정은 별로 없어요. 네, 저는 약간 좀 이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굳이 왜 바꾸지? 약간 이렇게 하고 좀 내려간 투수 그냥 상황이기 하나 때문에. 아끼는 게 나을 텐데. 네, 약간 저는 그런 그렇게 마인드로. 생각했죠. 근데 저것 때문에 2군 갔어요? 나랑 아마 연코치님이랑 같이 내려갔을 거라. 내 기억이 맞다면. 그렇다고. 뭐 난 실수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럴 수 있죠. 뭐 사람이 궁금하면은 뭐. 그리고 이어서 투수리맨입니다. 이유민 선수가 스토킹에 나와서 가장 수비하기 힘든 투수가 이정민 선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투수리맨, 투스트라이크 먼저 잡고 꼭 풀카운트까지 간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피드에 자신이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잡으려고 막 그냥 코스를 보고 던지니까 이게 더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되면은 그냥 다 내려놔요 그냥. 오히려 나이 먹고는 공 뭐 1, 2kg 뭐 안 가면 어때? 오히려 그래도 잘 돼서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든 맞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렵게 승부를 하고 그 보는 사람들은 야 볼 빠른데 그냥 넣어줘라. 나도 넣고 싶은데 맞기는 싫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투스트라이크까지 잡았는데. 네. 그러니까 투스트라이크 맞으면 억울하니까 이제 그거 안 하려고 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더 쫓기고 그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 근데 나중에 됐을 때는 재고 좋은 투수 나도 너무 신기한 거죠. 그냥 맞으려고 던졌는데. 야수들이 힘들어했다잖아요. 롯데 야수들이. 그거에 대해서 야수들이 막 뭐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내가 선배니까. 그렇지. 그렇네. 네. 그리고 아기가 있어서 뭔가 그것도 아니었으니까. 먼저 싫어하는 선배였으면 아마 뭐 오는 공도 뭐 놓치고 뭐 펀칭하고 뭐. 그리고 이어서 해볼 얘기는 구원판 제로킥입니다. 이건 뭐지? 제로킥이 뭔지 아세요? 제로킥? 그게 뭐지? 네. 모르겠는데요? 저희 스토킹을 안 보신 게 딱 티가 나는 게 스토킹이 지금까지 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사실 제로킥이잖아요. 그렇죠. 아웃 카운트를 하나도 못 잡고 그대로 마운드에서 내려오게 된 걸 얘기하는데 언제지? 선발은 아니었는데 이정민 선수가 구원판 제로킥으로 심창 선수의 1322일 만에 선발승을 날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기억나세요? 내 거예요? 수창일 거예요? 이때 5이닝 7K 비자책점. 이날 나 기억나. 8대2 승리 투수 요건 갖추고. 잘하셨고 근데
이날 말도 안 되게 역전당했고 주범이 형이었어? 주범이 형이었네 이날. 봐봐 9회 8대3 이건 무조건 승리 투수.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8대3이면 기억난다 이거. 기억나요? 이거 무조건 기억나. 근데 형이 투수연 이때 4피안타 4실점 동점을 허용하게 된대요. 잘 치네 저거는 뭐 어때야? 저걸 어쩔 수가 없네 에이, 저거는. 8대3에 9회 승리 투수 못하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안타 몇 개를 맞는 거예요 지금. 연속 4안타는데. 야 이거는 지금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아 이거 기억나. 심창희 해설위원 기억나세요? 내가 왜 기억이 나냐면 내가 계속 2군에 있다가 그 전에도 야구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선발로 기회를 준다고 했어. 내가 2군에 있다가 처음 1군 올라왔는데 너 이거 못하면 이제 기회는 없다. 이런 상황이었어. 근데 정말 절실하게 올라와서 던져서 8대3이었으니까 9회 승리 투수를 하겠다. 이제 다 시작이다 했는데 아유 머리 아파. 아유 주범이 여기 있었네. 아 나는 왜 기억이 근데 이거 근데 형이 맞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와. 이때 이후에 심창희 해설위원은 그럼 어떻게 됐어요? 계속 근데 그 다음 나가지 게임에 않았나? 또 선발 기회를 줬죠. 근데 김승희 선수가 9회에 브래필한테 말로 홈런 맞아서 승리 또 날아가고 또 날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선발 잘리고 너 마무리해라. 그래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뒷문 불안하니까 다른 사람이 선발할 테니 괜찮아 보이니까 마무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 달에 세이브 완된 달이 그렇게 된 그때예요? 거야. 그때. 시초가 형이었네. 그 승리 투수를 못하니까 잘 던져도 너 그냥 마무리해라 이렇게 된 거야. 솔직히 많이 서운하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에? 그때는 진짜 내가 운이 진짜 더럽게 없구나. 좀 많이 내려놓으셨구나. 아니 그날도 삼진 6개인가 7개를 잡고 7개 잡았어 7개. 근데 다음날 계속 뭐라고 했을 나한테? 아니야. 계속 했지. 했었다니까. 장난식으로 했어. 그렇지. 그때 뭐라고 했었어요? 아니, 형 뭐 하는 거냐고? 그렇지 이제 딴 거 다 먹어줘. 왜 내 걸 왜 먹냐고. 진짜 너 다 생각했어. 맞아. 9회 8대3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 근데 그럴만한 게 왜 그러냐면 심창 해설위원이 이게 선발승이 1322일만이에요. 아니 뭐 삼천도 있는데 뭐. 그런 거. 맞네. 3천. 야 앞자리 1대면 조용히 해. 그럴 수 있네요. 근데 진짜 이겨서 졌으면 아마 진짜 컸을 거야. 이때 그럼 장성우 선수가 팀 내 완전 영웅이었겠네. 어마어마했겠네요. 난리야. 그때는 끝난 순간 나는 이제 살았다 약간 이런 생각. 근데 어이없는 게 전날 형이 나가서 맞고 성병이 나가서 또 두드려 맞고 승희 형 나가서 또 두드려 맞았어. 근데 성우가 그냥 살려버렸죠. 진짜 대단했네. 자 이제 이어서 나에게 땡땡땡이란 먼저 나에게 이승엽이란 그냥 지금 내 이름을 이렇게 있게 해준 사람? 네, 그렇게. 그렇지. 그때 온 국민이 기억을 할 허영투수. 그 정도였으니까. 지나고 나니까 어떠세요? 그냥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게 없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땐 승엽이 형이 형을 아시아에서 전 스타로 만들어줬어. 왜냐면 아시아 신기록이기 때문에 일본도 분명히 보도했을 거고 대만도 얘기 다 봤을 거야 아마 형은.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나에게 56이란? 56 숫자랑 인연이 진짜 많아요. 야, 내가 그 배번을 한번 달아왔어야 되네. 네. 45 위로 올라간 적이 없어서 51번 한번 달았으니까. 56 등번호였으면 진짜 어떻게 됐을지도 모를 일인데, 그죠? 그렇겠죠. 진짜 이게 또 그런 숫자에 대한 즉 배번에 대한 기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못 따라본 게 아쉽네. 사회냐고 하면 56번 달아야겠다. 내가 봤을 때 56세에 큰 전환점이 뭐가 하나. 형 56세 진짜 뭔가 일어날 것 같아. 야, 이제 마지막으로 나에게 이정민이란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도 그냥 현재 뭐 진행형이라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좀 더 어떻게 더 잘 되어 있을까를 좀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좀 재밌게 한번 더 살아보고 싶어요, 솔직히.
자, 이렇게 스토킹 오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진짜 지나간 것에 생각을 안 해봤는데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고 그냥 앞으로 이제 더 재밌게 살아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죠 이제. 스토킹 함께 해보시니까 어떤 프로그램 같으세요? 이거 계속 볼만하다. 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독한 프로필을 좀 더 강하게 만들었으면 재밌지 않을까 약간. 그럼 오늘 녹화 마치시고 나서는 스토킹 구독 누르실 생각이 있는 건가요? 아 지금 아이디 그 비번을 몰라가지고. 이 형이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유튜브 아이디 비번이 없어서 그 심창의 솔련 개인 채널도 지금 구독을 그러니까 아까 누르려고 그랬는데 로그인하라고 나오더라고. 아니 이거 새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지금. 그러게. 오늘 심창의 솔련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1322일 만에 선발승을 날린 형이 새로운 걸 알게 되셨어. 새로운 사실을 또 깨닫게 됐어요. 내가 그러면서 마무리로 가면서 선발을 못 나갔거든요. 농담이고 항상 뭐 롯데에 있을 때 1, 2군을 같이 많이 오가면서 형하고 정도 쌓이고 재밌게 지냈던 추억들 뭐 바닷가에서도 만나서 얘기하고 막 이런 추억들이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좋았고 저는 항상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포츠 토크의 킹 스토킹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연락 안 오지 안 오겠는데. 아니에요. 아이, 내가 뭐 지나간 건 지나가고 잊어야죠.